지하철도 공짜로 타면서 노인들은 민폐야. 출근길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들 사이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어르신, 몇 번을 말해요. 요금도 안 내고 그냥 지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영무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었다. 개찰구 앞 한 할아버지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귀가 어두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주름진 손으로 카드를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비웃음이 새어나왔고 누군가는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하지만 그 순간 단 한 사람만이 발걸음을 멈췄다. 서울의 한 아파트, 아침 6시 반. 알람 소리에 박지우는 눈을 뜹니다. 32살의 그는 언제나처럼 규칙적인 일상을 시작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어둑한데 회색빛 아침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원룸에서 지우는 재빠르게 샤워를 마치고 미리 준비해둔 셔츠와 바지를 꺼내 입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군.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중얼거립니다.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지우는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었죠.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업무에 충실한 그는 연애나 사적인 인간관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편이 마음이 편했어요. 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이나 잘하자. 이것이 그의 오랜 신조였습니다. 지우는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해결한 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죠. 회의가 2개, 보고서 마감,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 검토까지.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아파트를 나서자 쌀쌀한 아침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칩니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버스 정류장에는 이미 여러 명이 줄을 서 있었죠. 지우는 버스 대신 지하철을 타기로 합니다. 오늘은 특히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시간을 아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그는 자신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회사와 집, 가끔 혼자 가는 영화관이나 서점이 전부인 삶. 그는 이런 단조로운 일상이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은 무언가 빠진 듯한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우는 일에 더 집중하자라고 자신을 다잡곤 했죠. 지하철역에 도착한 지우는 익숙한 동작으로 교통카드를 꺼냅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라 역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훈도 기계적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개찰구 앞에서 카드를 찍고 통과하려는 순간 그의 눈에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76살쯤 되어 보이는 그 할아버지는 개찰구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지우는 원래대로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무언가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죠. 지우는 잠시 멈춰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 할아버지는 개찰구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카드를 제대로 찍지 않은 채 그냥 통과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며 경고음이 울렸죠.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카드 다시 찍으세요. 영무원이 서둘러 다가오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귀가 어두운지 영무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라고? 할아버지가 되묻자 영무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바쁜 시간대인데다 이미 뒤에는 카드를 찍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길어지고 있었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요금도 안 내고 그냥 다니시면 어떡해요? 영무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슬슬 시선을 주기 시작했고 몇몇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 직장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 노인들은 지하철도 공짜로 타면서 민폐는 왜 이렇게 끼치는 거야? 김대호라는 이름표를 단 그 남자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 젊은 직장인들도 동조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주름진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시간도 없고. 하지만 할아버지의 난처한 표정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순간 영무원이 더욱 짜증을 내며 할아버지를 다그쳤습니다. 출근 시간에 이렇게 굼뜨면 민원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김대호는 여전히 힐끔거리며 조소를 머금은 채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한테도 면허증처럼 대중교통 사용 제한을 둬야 한다니까. 규칙도 못 지키고. 주변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할아버지를 비난하는 눈치였죠. 할아버지는 더욱 당황한 모습으로 주머니를 뒤적이며 카드를 찾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모습이 지훈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시간이 촉박했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그는 천천히 개찰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죄송한데 어르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카드 다시 찍게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훈의 차분한 목소리에 영무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말했죠. 이런 걸 그냥 넘어가면 다들 규칙을 안 지킵니다. 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규칙도 중요하지만 이건 그냥 실수잖아요. 영무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기계를 다시 세팅했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카드를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카드를 단말기에 찍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조금 떨렸지만 지훈의 도움으로 무사히 카드를 인식시켰죠. B- 하는 소리와 함께 녹색 등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하네, 젊은이. 내가 이런 거 잘 몰라서 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지훈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 서둘러야 했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잠깐만, 이름이 뭔가?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예의상 대답했습니다. 박지훈입니다.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름은 이상만이야. 어디 가는 길인가? 지훈은 할아버지가 계속 말을 걸어오자 살짝 당황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촉박했지만 노인을 무시하고 가기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회사 가는 길입니다. 죄송하지만 좀 급해서. 그래, 그럼 같이 가지. 나도 그쪽 방향이야. 할아버지는 지훈과 함께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둘은 나란히 탑승했어요. 출근 시간이라 차내는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누군가 할아버지를 보고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에게도 함께 앉자고 손짓했지만 지훈은 정중히 사양했죠. 젊은이가 참 괜찮구먼. 요즘 사람들은 다들 바빠서 남 도울 줄도 모르는데.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지우는 조금 쑥스러워졌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저라도 저런 상황이면 당황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의외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부터 옛날 추억까지 다양한 주제로 말을 이어갔죠. 평소라면 이런 상황이 불편했을 지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할아버지와의 대화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어디서 일하나?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합니다. 신소재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오호, 똑똑하구먼. 결혼은 했나? 지우는 살짝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일에 집중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손녀도 참 착한 앤데 요즘 연애도 안 하고 일만 해서 걱정이야. 지우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일만 하고 살아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소개라도 해줘야 하나? 지우는 당황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 소개라뇨? 할아버지가 손녀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할아버지는 깊은 주름 사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함께 뭔가 장난기도 어려 있었죠. 내 손녀가 참 착하고 똑똑해. 너 같은 청년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지우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투에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지하철이 그의 목적지에 도착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었죠. 저는 여기서 내려야 합니다. 할아버지,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잠깐, 이걸 가져가게.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은 무심코 받아들었는데 그것은 명함이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밥이라도 사주고 싶네. 지훈은 지하철에서 내린 후에야 할아버지가 건넨 명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고 걸음을 멈췄죠. 명함에는 유명 그룹 회장 이상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방금 전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눈 평범해 보이던 그 노인이 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니. 이게 진짜일까? 설마. 지우는 중얼거리며 명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 그 유명한 이상만 회장이 맞았어요. 언론에서 종종 봤던 얼굴이었지만 오늘 만난 소박한 차림의 할아버지와 연결짓지 못했던 겁니다. 지우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시계를 보고 화들짝 놀랐죠. 중요한 미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지우는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연구 보고서 마감, 2번의 회의, 신규 프로젝트 검토까지 정신없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 아침에 있었던 일이 맴돌았죠. 문득 김대호와 비슷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지우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타인의 불편함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한 적은 없었죠. 내가 오늘 제대로 행동한 걸까? 지우는 자문했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의 신조인 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이나 잘하자라는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오늘 할아버지를 도운 일이 그에게 작은 보람을 주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문득 할아버지가 준 명함이 생각났죠.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잠시 고민하다가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분명 아침에 만났던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지하철에서 만난 박지훈입니다. 아, 박군. 전화해줘서 고맙네.
내 오늘 하루 종일 내 은인을 어떻게 다시 만날까 생각했다네. 은인이라는 표현에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그저 작은 도움을 준 것뿐인데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시다니.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이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닌 게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낯선 노인을 도와준다는 건 큰일이지. 내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지우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대신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진짜로 그 유명한 이 회장님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내 복장이 초라해서 못 알아봤나? 장난스럽게 말하는 할아버지의 말투에 지훈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죠. 이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는데 밥이라도 같이 먹지 않겠나? 내 손녀도 함께 오면 좋겠어. 지우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그저 친절을 베푼 것뿐인데 이렇게 호의를 받아도 되는 건지, 그리고 솔직히 소개팅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마움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럼 감사히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지우는 이상만 회장과의 약속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명한 재벌 회장과의 식사도 부담스러운데 거기에 손녀까지 만난다니. 그는 마치 소개팅을 앞둔 사람처럼 초조해졌어요. 토요일 오후 약속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단정한 캐주얼 차림을 선택했죠. 너무 격식을 차려도 또 너무 편하게 입어도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넥타이 없이 깔끔한 셔츠 차림으로 결정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말자. 그냥 고마움을 표현하는 자리일 뿐이야. 지우는 자신에게 계속 되뇌었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이상만 회장이 지정한 장소는 도심의 한 유명 한식당이었습니다. 지우는 정확히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레스토랑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죠. 박지훈 님이신가요? 이상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지우는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한적한 코너에 마련된 룸으로 안내받은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상만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회장 옆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서연. 29살의 그녀는 지훈의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하거나 거만한 재벌가 손녀가 아니라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을 주는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간단한 액세서리만 한 그녀는 화려한 장식 없이도 충분히 아름다웠죠. 아, 박군. 와주어서 고맙네. 자, 이쪽은 내 손녀 서연이야. 이상만 회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우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서연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답했습니다. 이서연이에요. 할아버지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자리에 앉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상만 회장은 둘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려는 듯 화제를 던졌습니다. 지훈 군, 자네가 연구하는 분야가 뭐라고 했지? 신소재 개발입니다. 주로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연구하고 있어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환경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 건축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대화는 의외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서연은 일에 몰두하는 워커홀릭 스타일이라고 했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녀의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졌어요. 서로의 관심사와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우는 서연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이상만 회장이 음식이 나오는 동안 말을 꺼냈어요. 내가 왜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건 매우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내가 요즘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경험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네. 우리 그룹에서 노인 친화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거든. 서연이 부연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최근에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으셔서 직접 체험하면서 개선점을 찾고 계세요. 이상만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덕분에 중요한 걸 깨달았지. 규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식사가 끝나갈 무렵 대화는 더욱 편안한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이상만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네. 라고 말하며 자리를 비웠죠. 갑자기 둘만 남게 된 지훈과 서연은 잠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훈은 와인잔을 가만히 돌리며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네요. 처음엔 평범한 노인분인 줄 알았는데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세요. 회사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경영자지만 가족에게는 그저 자상한 할아버지죠. 서연이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을 돕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지우는 살짝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서연의 진지한 눈빛에 지우는 무언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친환경 건축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하는 게 제 꿈이죠. 서연의 눈빛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빛났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와, 멋있네요. 저도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연구하는데 공통점이 있군요.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일에 관한 이야기부터 취미, 좋아하는 음악, 영화까지. 대화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죠. 지우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를 피하던 그였지만 서연과는 왠지 모르게 말이 잘 통했어요. 지훈 씨도 일만 하시나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저랑 비슷하게 워커홀릭이라고 하시던데. 서연의 질문에 지훈은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연애나 사적인 관계보다는 일에 더 집중해 왔어요. 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이나 잘하자가 제 신조였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모든 것에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죠. 어릴 때부터 주변의 기대가 컸으니까요. 서연의 말에 지우는 공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고립시켜왔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가끔 생각해요. 이렇게 일만 하며 사는 게 맞는 걸까? 지훈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묘한 전류가 흐르는 듯 했어요. 그때 이상만 회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대화가 잘 통하는 모양이구나. 보기 좋네, 좋아.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지훈과 서연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안부 인사와 일상에 관한 대화였지만 점차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깊은 대화로 발전해 갔죠. 두 사람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에게 시간을 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한편 이상만 회장은 지하철역에서 겪었던 일을 계기로 노인 친절, 응대 서비스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지하철 운영팀에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상만 회장은 지하철 운영 담당자들과의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즉시 수용되었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 응대 매뉴얼이 개발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서연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우는 서연에게서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영무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도심의 한 카페에서 주말 데이트 중이었죠. 아니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우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 영무원이 감찰 조사를 받게 됐대요. 처음에는 징계를 받을 뻔했는데 할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그를 도왔어요. 지우는 놀라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그 영무원도 단지 규칙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다만 방식이 잘못됐을 뿐이래요. 그래서 징계 대신 그 영무원을 새로운 노인 친절 응대 프로그램의 시범 교육 대상자로 선정했대요. 지우는 감탄했습니다. 이상만 회장의 넓은 마음씨와 지혜로운 판단력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그 영무원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나서 노인 친절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오히려 가장 열성적인 직원이 됐대요. 정말 놀랍네요. 사람이 그렇게 크게 바뀔 수 있다니. 서연이 지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모든 건 관점의 차이래요. 그 영무원도 자기 입장에서는 옳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문득 그날 자신이 취했던 행동을 떠올렸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상황에서 작은 용기를 내어 도움을 준 것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할아버지를 조롱했던 김대호 씨 있잖아요. 그 사람도 희한하게 바뀌었대요. 정말요? 어떻게요? 지하철 본사에서 직원 교육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김대호 씨가 그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대요. 영상에는 노인을 비웃는 부정적 사례로 그의 행동이 재현되어 있었어요. 물론 실명은 없었지만 본인은 알아봤겠죠. 서연은 커피잔을 들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로 김대호 씨가 영무원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은 주말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대요. 지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영무원도 크게 반성하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면서요. 이제는 노인분들께 먼저 다가가 도움을 드린다고 합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서연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어요. 일에만 몰두하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새로운 세계를 선물했습니다. 지훈은 서연과 함께하면서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고 서연 역시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조금씩 여유를 가지기 시작했죠.
어느 휴일 오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지하철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훈이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기서 처음 할아버지를 뵈었던 곳이에요. 그때는 정말 몰랐죠. 이렇게 인생이 바뀔 줄은. 서연은 지훈의 팔을 살짝 끌어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일부러 카드를 안 찍으신 건 아닐까요? 두 사람은 장난스럽게 웃음을 터뜨렸죠. 그들은 개찰구 앞에 잠시 서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영무원들의 태도도 달라져 있었어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둘이 만났네요. 지훈이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가끔은 이런 우연이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상만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회장님의 생신이었죠. 그동안 이상만 회장은 두 사람의 관계를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지훈과 서연이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흐뭇한 미소를 자주 지었어요.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상만 회장이 밝은 표정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장난기가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죠. 오, 우리 두 사람이 왔구나. 어서 오너라. 생일 파티는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몇몇 친한 지인들만 초대한 조용한 모임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이상만 회장은 지훈과 서연을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 너희 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기쁘구나. 이상만 회장의 물음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네, 정말 행복합니다. 서연이와 만나면서 제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훈 오빠를 만나고 나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이상만 회장은 그들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손녀. 이제 연애도 하고 좋구먼. 세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상만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단다. 내가 평생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이야. 지훈과 서연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상만 회장은 두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어요. 사람은 외모나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란다. 지훈이가 그날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거야.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거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니까. 이상만 회장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만남은 이제 두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큰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사랑의 이야기는 따뜻한 여운을 남겼습니다.